그래서 덕을 의역해서 의미를 살려서 엑설런스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사상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배울 텐데요. 이 세 사상가에게 모두 덕은 탁월성의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가지려면,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옳은 것, 즉 선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알게 된다면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이중부정이네요. 그럼 강조의 표시이죠. 알면은 항상 실행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잘 보는 법을 안다면 그렇게 실천할 거예요. 그리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우린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와 덕과 복은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지덕복 합일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안다면 그걸 실천하게 될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악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산파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네, 산파라는 게 출산하다, 나타산자에 할머니 파자를 쓴대요. 우리 산파술이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가르친 방법을 말할 때 설명하는데, 이 산파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그냥 주입하는 것보다, 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외워, 이렇게 주입하는 것보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산파라는 게 아이를 낳을 때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진리와 지혜의 산파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여기 본 김에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기소당했을 때, 젊은이라든지 신을 모독한다라는 이유로 고발당했을 때 재판장에서 자기를 변론한 내용을 플라톤이 기록한 책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암과 행위를 일치한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지덕복 합일설 여기도 했었는데 또 윤리학에서 지행합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가 지식할 때 지자이고 행위할 때 행자예요. 그리고 합하다 하나의 의미가 합일이죠. 그래서 지식과 행위는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것도 소크라테스의 입장인 거 기억해 둡시다. 네, 이제 산파술 계속 볼게요. 이렇게 스스로 유도하는 방법. 질문을 통해서 그거 제대로 알고 있나?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상기하는 방법으로, 깨우치는 방법으로 지식이라든지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아테네라는 굶뜬 짐승을 자극하는 등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등해라고 하는 거 여기 나오는데요. 소라든지 말이라는 소나 말 같은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쇠파리였대요. 쇠파리의 일종이래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냥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쇠파리가 물면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깨우치도록 하는, 스스로 자극하는,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야, 우리 진리의 목소리가 있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자. 진짜 진리는 보편적인 거야 라고 말하면서 괴롭혔다 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등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진리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을 강조했죠. 막 파리가 우리를 이렇게 자극시키듯이 귀찮게 자기도 아테네 사람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크라테스를 알아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지금 처음 배워가지고 잘 정리가 안 될 텐데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나서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쭉 보면서 머릿속에 구조화시켜 봅시다. 우리 단어들을 많이 배웠는데 단어의 연관과 관련해서 머릿속에 구조화시켜 볼게. 네, 이제 상대주의 윤리와 보편주의 윤리의 특징 알아봅시다. 소피스트의 입장은 둘 중에서 어느 입장이죠? 네, 상대주의 입장이죠. 소크라테스는 이 입장이고요. 네, 보편주의죠. 소크라테스는 상대주의 입장에서 보편, 타당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고 기존의 권위라든지 도덕 원리 같은 거 부정했습니다. 어떤 그 사회에서의 기존의 원리라든지 권위가 있을 텐데 야, 그런 거 다 바뀌어. 사람마다 관계마다 달라지는 거야.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대주의 윤리에서는 법도 원리 같은 거, 도덕 원리라고 하는 거 우리 수학 원리라든지 과학 원리 있죠. 어떤 상위의 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증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최고의 근본 원칙을 도덕 원리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윤리는 상대주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개인이나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바로 상대주의의 의미예요. 상대주의 윤리의 장점도 있습니다. 나만 옳아 라는 태도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우리 상황이 바뀌어도 아니면 관계가 바뀌어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의 옳음을 따르면 되니까요.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선생님 착각했네? 네, 여기 보고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다른 사회 집단의 윤리도 열린 마음, 오픈마인드로 그거 인정해. 너 그렇게 뭐 생각하는 거, 그런 태도 보이는 거 나도 존중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지금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가치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런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사회는 여성 차별을 하는 사회예요. 여성들은 똑같은 인간인데도 차별받고 있어. 그래서 막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라고 말하면서 살인 당하는 게 정당한 사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는 카스트 제도가 있는 사회. 똑같은 인간인데도 어떤 위계가 있어서 하층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사회를 생각해 볼게요. 이런 지금 보편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너네 사회는 뭐 너네 각자의 문화라든지 역사,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긴 거니까 인정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상대주의 윤리 설을 갖는다면은 이걸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지금 보편적 가치가 침해되는 우리 인간의 권리라든지 생명은 소중하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침해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야 지금 없다라고 상대주의에서 말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어야겠죠. 너 지금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죠. 네, 이 부분이 우리 윤리학의 사상가가 아니라 개념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네. 우리 천천히 이해하면서 갑시다. 네, 두 번째로 소크라테스의 절대주의 윤리 볼게요. 보편주의 윤리,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윤리이다 라고 말해서 보편적이다 라고 말을 하죠. 두 번째 줄에 초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뛰어넘다 이런 뜻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든지 거짓말 같은 거 어느 사회에서나 꺼려했던 행동들이죠. 근데 장점도 있어요. 이 보편주의 윤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도덕 원리를 말하니까요. 도덕적 권위를 세우기가 쉬워요. 우리 기독교 윤리도 보편주의 윤리이죠.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모두 이 윤리가 적용된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같은 거요. 이런 십계명을 제시하면 되니까 이 권위가 있는 거니까요. 이걸 제시해서 여기에 부합하는 행동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과 어긋나는 행동은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건전이라고 하는 건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의 의미를 가져요. 건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단점도 있죠. 이 보편주의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주의의 영향을 띌 경우 우리 윤리학에서 절대주의라고 하는 건 absolute라고 하는 것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때를 말해요. 그때는 다양한 가치라든지 차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고요. 전쟁 시의 윤리와 평상시의 윤리가 다른 것처럼요. 그리고 이런 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데 독립운동가가 막 뛰어오더니 저 독립운동가인데 지금 쫓기고 있어요. 저 좀 숨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당연히 뭐 내 방으로 숨으세요. 여기로 숨으세요 라고 숨겨주겠죠. 근데 몇 분 후에 일본 형사가 와가지고 여기로 독립운동가 간 거 같은데 혹시 못 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네, 뭐 못 봤어요. 저기 있어요 라고 말할 텐데 지금 보편이 아니라 절대주의 윤리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내 방에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할 거예요.